스코틀랜드의 항구 도시 글래스고에서는 축구가 단순한 스포츠나 여가 생활이 아닙니다. 더비 매치가 열리는 날에는 경기장은 정확히 두 개의 다른 세계로 쪼개지는데, 스페인의 엘클라시코가 축구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쇼라면 글래스고의 올드펌 더비는 축구라는 규칙 안에서 벌어지는 가장 원초적인 종교 전쟁입니다. 오늘은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지는 위험하고 치열한 라이벌리 매치인 셀틱과 레인저스의 피 튀기는 증오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글래스고의 축구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제국의 두 번째 도시라 불릴 만큼 번성했던 공업도시 글래스고의 뒷골목에는 화려한 산업혁명의 그늘에 가려진 빈곤과 차별이 존재했고, 그 중심에는 바다를 건너온 가난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있었습니다. 1887년 글래스고의 빈민가 이스트엔드에서 아일랜드 출신의 가톨릭 수사 월프리드는 굶주리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을 돕기 위하여 자선사업의 일환으로 축구클럽을 창설하는데, 그 팀의 이름은 셀틱이었습니다. 셀틱의 시작은 단순한 축구팀이 아니었는데, 사회의 밑바닥에서 차별받던 가톨릭 이민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구심점이자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급식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생존수단이었죠. 반면 도시의 반대편에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팀이 성장하고 있었으니 1872년 글래스고의 토박이 청년들에 의해 창단된 레인저스입니다. 초기의 레인저스는 특별한 종교적 색채가 없는 순수한 스포츠 클럽에 가까웠지만, 셀틱이 급속도로 성장하며 아일랜드와 가톨릭의 상징으로 자리잡자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레인저스는 자연스럽게 스코틀랜드 토박이들과 개신교도들의 지지를 받는 대항마로 변모했습니다. 결국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글래스고의 축구판은 완벽하게 둘로 쪼개졌는데, 셀틱은 아일랜드의 독립과 가톨릭을 지지하는 세력의 상징이 되었고, 레인저스는 영국의 통합과 개신교를 수호하는 세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며 양팀의 라이벌리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혐오를 기반으로 변질되었는데, 특히 레인저스는 이 이념을 구단의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명 높은 가톨릭 신자는 영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1920년대부터 1980년대 후반까지 무려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레인저스는 이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정책은 단순한 선수 선발 기준이 아니었는데, 그것은 구단의 정체성인 개신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성역과도 같았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가톨릭 신자라면 레인저스의 유니폼을 입을 수 없었다 보니 축구클럽이 종교적 차별을 제도화했던 현대 스포츠에서 믿기 힘든 역사였습니다. 반면 셀틱은 창단 초기부터 모든 이에게 열려있다는 기조를 유지하며 개신교 선수들도 영입했지만, 레인저스의 이러한 폐쇄적인 정책은 양팀 팬들 사이의 증오를 극단으로 치닫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7월 이 견고했던 금기의 벽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당시 레인저스의 감독이었던 그레이엄 수네스는 오직 승리만을 원했던 인물이었다 보니 그는 구단의 오랜 전통보다 실력이 우선이라고 판단했고, 축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영입을 감행합니다. 그 주인공은 공격수 모리스 존스턴으로, 그는 과거 셀틱에서 뛰며 우승을 이끌었던 셀틱의 영웅이었고, 기자회견에서 셀틱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며 복귀가 기정사실화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가 레인저스의 유니폼을 입고 입단식에 나타난 것이었고, 글래스고는 말 그대로 폭발하면서 이 이적은 양팀 팬 모두를 격분시킨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셀틱 팬들에게 존스턴은 돈을 위해 영혼을 판 배신자였으나, 더 충격적인 것은 레인저스 팬들의 반응이었는데, 그들은 라이벌팀의 에이스를 빼어왔음에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순수성이 더럽혀졌다고 분노하면서 수천 명의 레인저스 팬들이 시즌 티켓을 불태웠고, 경기장 밖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심지어 구단의 장비 담당관조차 존스턴에게 유니폼을 내주기를 거부했다는 일화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글래스고의 올드펌 더비가 단순한 지역 감정을 넘어서 증오의 전쟁이 된 결정적인 기폭제는 스코틀랜드가 아닌 바다 건너 북아일랜드에 있었습니다. 196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북아일랜드는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원하는 가톨릭과 영국의 일부로 남기를 원하는 개신교 사이에 유혈 분쟁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테러와 폭력이 일상이던 그 시절에 글래스고의 아이브록스와 셀틱 파크는 이 전쟁의 가장 치열한 대리전장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의 응원가는 축구가 아닌 정치를 노래했는데, 셀틱 팬들은 아일랜드의 국가인 군인의 노래를 부르며 아일랜드 독립투쟁을 기렸고, 레인저스 팬들은 개신교 오렌지 공의회의 행진곡을 부르며 항복은 없다를 외치면서 90분 내내 쏟아지는 이 노래들은 상대방을 향한 명백한 적개심과 정치적 도발이었습니다. 이러한 증오가 물리적 폭력으로 폭발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1980년 스코티시컵 결승전이었습니다. 햄든파크에서 열린 이 경기에서 셀틱이 연장 접전 끝에 1대0으로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는데, 종료 휘슬이 울리자 기쁨에 취한 셀틱 팬들이 그라운드로 난입했고, 이를 지켜보던 레인저스 팬들 역시 격분하여 그라운드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지어야 할 그라운드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는데, 수천 명의 팬들이 뒤엉켜 주먹다짐을 벌였고,
병과 벽돌이 흉기로 날아다녔습니다. 결국 경찰이 말을 타고 그라운드에 진입하여 진압에 나서는 축구 역사상 가장 초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햄든파크의 폭동은 스코틀랜드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고, 이후 스코틀랜드 축구 경기장 내에서는 음주가 전면 금지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폭력은 경기장 밖에서도 멈추지 않았는데, 더비 매치가 열리는 날이면 글래스고 시내의 응급실은 피투성이가 된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올드펌 더비가 열리는 주말에는 가정폭력 신고 건수와 폭행사건 발생률은 평소보다 급격히 증가했는데, 2000년대 초반 북아일랜드 출신의 셀틱 감독 닐 레노는 개신교 과격분자들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살해 협박을 받았고, 실제로 그에게 우편물 폭탄이 배달되는 테러 미수 사건까지 발생했죠. 2012년 2월 140년 역사를 자랑하던 레인저스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리한 선수 영입과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금 미납 문제가 터지면서 구단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입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부채를 감당할 수 없었던 레인저스는 결국 같은 해 6월에 파산 및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기존의 레인저스 법인은 사라졌고 자사는 새로운 법인으로 넘어가면서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클럽들은 투표를 통해 새로운 레인저스의 일부 리그 참가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스코틀랜드 최다 우승팀 레인저스는 12-13 시즌을 프로축구의 최하부 리그인 사부 리그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올드펌 더비의 성격을 또 한 번 바꾸어 놓았는데, 셀틱 팬들에게 레인저스의 파산은 축제였으며 그들은 경기장에서 너희는 더 이상 레인저스가 아니다라고 조롱하면서 라이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이 새로운 형태의 심리전은 양측의 감정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레인저스가 하부 리그를 전전하며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승격 전쟁을 치르는 사이에 스코틀랜드는 셀틱의 동무대가 되었습니다. 셀틱은 거칠 것 없이 리그를 지배하며 9년 연속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2010년대 후반 올드펌 더비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리버풀의 전설 스티븐 제라드가 레인저스의 감독으로 부임하며 반전의 서막이 올랐는데, 제라드는 패배주의에 젖어있던 레인저스에 위닝 멘탈리티를 주입했고, 그는 수비 조직력을 재건하면서 여러 선수들을 조련하며 셀틱의 독주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1 시즌에 셀틱은 전무후무한 10년 연속 우승이라는 신화에 도전하고 있었는데, 레인저스에게 이것을 막는 것은 구단의 자존심이 걸린 지상과제였습니다. 제라드의 레인저스는 이 시즌에 리그 38경기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는 무패 우승을 달성하며 셀틱의 야망을 저지했습니다. 구단 통산 55번째 우승이자 파산의 잿더미 속에서 10년 만에 다시 왕좌를 탈환한 기적같은 부활이었죠. 올드펌 더비는 현재도 팽팽한 균형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장 밖의 풍경은 더욱 살벌해졌는데, 최근 몇 년간 양 구단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상대팀 원정 팬들의 입장을 극도로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올드펌 더비는 원정 팬의 응원가 없이 오직 홈팬들의 일방적인 야유와 함성만이 가득한 기형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올드펌 더비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올드펌 더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